네, 시청자 여러분, 저 경기도 김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엄청 뜨겁습니다. 이게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경기도 하남, 광명, 고양, 이 서울 인근의 김포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러 시로 지금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격을 가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게 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라 그런지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지역 시민들,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두 번째는 국토 전체의 효율적 이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차분하게 다뤄야 된다, 이 문제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김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직접 김포를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두 사람을 만날 건데요. 우선 이곳은 경기도 김포 갑을 두 지역이 있는데 을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철호 위원장입니다. 함께 들어가서 만나보실까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전하시네요. 네. 우리 고성국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늘 시청하고 있는 고성국TV 우리 고 박사님께서 우리 김포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포에 요즘 떠오르는 이슈 하나하나 말씀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좀 자리해서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만들자, 이런 얘기죠? 예. 네. 결국 이제 행정 개편의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김포시장하고 저하고 선거할 때 한강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 이제 서울시하고의 상생 협업 문제가 들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책에 반영은 하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네. 경기도지사가 이제 어느 날 느닷없이 경기도를 분도하겠다 그래요. 아, 김동연이? 예. 그래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저희는 법적으로 보나 아니면 역사성으로 보나 또 생활권으로 보나 경기 북도도 아니면 경기 남도도 저희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법적으로 우리가 서울시 편입이 가능한가를 한번 봤죠. 그랬더니 절차만 따르면은 주민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서울로 편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얼씨구나 했죠. 그래서 네. 9월 10일 날, 지난 9월 10일 날 제가 우리 당원분들을 모시고 한 2,500분 정도 이제 체육관에서 당원 교육 겸 전진대회를 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죠. 종이로. 직접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2,500분 중에서 1,750분이 응답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84%가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의 의사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이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알겠어요. 김동연이가 경기도가 너무 넓고 또 남북으로 가운데 서울이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서울 남쪽에 있는 경기도는 경기 남도로, 그다음에 서울 북쪽에 있는 경기도는 경기 북도로 나누자, 이게 이제 경기도 분구론인데 이거를 이제 김동연이가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제 다 졸속인데요. 의원들이 특별법 발의를 한 3명이 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북도로 돼 있어요. 발의. 그것도 이제 경기도에서 요구를 했겠죠. 입법 좀 해달라고. 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니, 김동연이가 이제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두 분은 우리 북도에서 현직 국회의원이고요. 한 명은 민주당 국회의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 이거는 이제 경기 북도로 들어가게 돼 있군요. 그리고 또 경기도 내부 자료가 있어요. 분도하는 거에 따르는 내부에서 만든 자료. 거기에 보면은 김포는 또 이렇게 됐어요. 문구가, 제목이 김포시는 애매한 위치이다 이렇게 해놓고 경기 북도로 갔을 때는 실익이 없고 또 경기 남도로 간다면 연접하지 못하는 법적 문제가 있다. 경기도가 따로 떨어지는구나, 김포가. 우리하고는. 경기 남도랑. 그래서 그리고 도청과의 거리도 멀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고 판단을 해놓고, 그리고 자기 내부
문서에는 경기 북도에는 우리가 없고 경기 남도라고 안 해요. 그냥 경기도라 그러지. 경기도에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이런 그 우리를 가지고 김포가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가 된 모양이네. 이 분구를 얘기하면서 분도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명확하게 어떤 알겠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고 뭐 그냥 애매하게 뭐 그렇게 이것도 하고 이제 김동연이의 안에 불과하지만 추진을 그냥 막 한 거죠. 이것에 따르면 경기도 남도로 갈지 북도로 갈지도 모르는 애매한 처지가 돼버리는데, 아니 그럴 바에야 김포가 서울로 들어가면 되지. 지금 이렇게 이제 발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80% 넘는 분들이 현장 조사하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경기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압도적인 다수가 서울시로 가자고 주장한 이유는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뭡니까? 이제 최근에 또 네. 이제 원청년 연합회라고 해서요. 여기 신도시에는 이제 그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그런 단체들이 시민 단체들이 한 두세 개, 서너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원청년 연합회라고 거기서 그분들이 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89%가 또 찬성을 하고 있고요.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김포 같은 신도시에는 그 박원순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박원순 집권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을 분 것이 또 문재인의 또 그 재산세 증세가 또 붙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서울에서 견디지 못한 특히 청년 가정들, 젊은 가정들이 이제 좀 여건이 좀 나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택 가격면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김포 같은 이런 신도시들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됐죠. 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제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서울은 1,000만이 붕괴되고 경기도는 1,350만인 가까지 그렇죠. 급속도하게 인구가 늘고 그게 풍선 그렇게 된 효과예요. 거예요. 그냥 풍선 효과예요. 광역 그것만 바뀌었지. 사람이 뭐 딴 데서 유입돼서 일로 두 군데로 온 게 경기도로 온 게 아니고 서울 인구가 거의 다 경기도로다가 하방하신 거지.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분들은요 와 보니까 이거 교통 문제 심각하죠. 이거는요 요금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는 1,500원인데 광역버스 3,000원이거든요. 기본이.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문제가 두 크죠. 배네. 또 지하철 요금도 또 광역 환승 할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것도 또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이런 교통의 문제, 게다가 이거라도 교통수단이 편리하게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감수하겠죠. 그런데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지옥철 아닙니까? 이건 골드라인이라고 그럽니까? 야, 이거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 지옥철입니다, 이거. 저희 스스로가 진짜. 주민들이 누가 지옥철이라고 부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지옥철을 그렇게 비싼 요금을 내고 다니고 하는 문제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요. 요즘 대한민국에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있죠. 김포가 그래요. 김포가. 그래요? 이제 아니 다들 학생 부족해서 걱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 같은 데는 이런 문제까지 있다는 거죠. 이제 해소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 해소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요. 얘들이 중학교 가게 돼 있잖아요. 중학교가 또 부족이에요. 중학교 2부제네 이제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경기도가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단안을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 김포 시민들은.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이제 김포, 하남, 광명 이런 인접 도시들 있잖아요.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 40%예요, 평균. 그러면 이 통학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어린이들이나 이제 은퇴한 노인들은 이 숫자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만 따지고 보면 이게 한 60, 7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포뿐만 아니라 여러 영향권 서울 인접 도시는 다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지금 교통하고 학교 두 가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교통 문제, 학교 문제를 잘 해결만 해주면 굳이 서울 편입을 주장할 이유도 없을 텐데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근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곳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근원 문제가 있으니까 근원 대책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근원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는요, 이거는 갑을 관계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 갑.
서울시가 갑이죠. 경기를? 왜냐하면 광역버스 하나 증차하는 것도 서울시 승인이 떨어져야 할 정도. 그렇구나. 그리고 환승 할인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요. 경기도 마음대로 못한다? 못하죠. 하나도 예. 못하죠. 네. 그리고 우리 5호선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서울교통공사 거잖아요. 서울지하철이라는 게. 그게 연장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경기도로다가 연장해 줄 거냐 말 거냐도 서울시가 갑이죠. 그 마침 시혜적으로 뭘 하듯이.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뭔가를 줘라. 그래야 우리 지하철도 연장시켜줄게. 이런 당연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광역단체장이라는 것은 그 시민이나 도민이 뽑은 거기 때문에 자기 시민 혹은 도민의 권리를 확보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망라해서 놓고 봐도 이제 경기도에다가는 우리는 여기 의지하고 살다가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 그게 이제 팽배한 시점에서 도지사라는 사람이 기껏 북도 발전론을 갖고 나온 거거든요. 아하, 예. 아니, 북도를 자치도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중요한 얘기고 우리 이 지금 현실에서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교통 문제, 교육 문제는 경기도지사가 어떤 의견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이 문제가 우리 당까지 이제 다 나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의원님, 저 좌파들이 공격을 하기를 선거형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하던데요? 선거 때문에 이거 급하게 내놓은 거냐고. 이게요, 일정 부분 제가 부인 안 합니다. 근데요, 정치는요, 정치도 기업처럼 매일같이 R&D를 해야 됩니다. 그 무슨 정책 R&D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은요, 제품 R&D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니즈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안 하는 기업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치킨집도 그렇다는 거죠. 새로운 메뉴가 안 나오면 우리 치킨집 회장님이 치킨 말씀하셨어. 자, 그러면 정치에 있어서의 R&D는 정책인데 자, 정치인은 항상 정책 R&D를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R&D를 갖다가 언제 출시할 거냐에 대한 문제죠. 언제 출시해야 제일 효과가 있겠습니까? 선거 때 해야죠. 선거 때 해야 관심을 가져주고 여야가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 찬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포퓰리즘이다 하는 거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좌파들이 경기 북도론을 가지고 나온 것도 이것도 그 선거용이지. 자기가 지방선거 때 공약한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봤나요?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요. 제가 오늘 저 특위에 가갖고 이거 지금 자세한 여기에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소득 주도 성장 2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알고 보면 임금을 올려주면 그죠? 저 살기가 좋아진다. 부자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경기 북도를 만들어서 10개 시군에 예컨대 규제를 완화해주고 재정 지원을 국가가 더 해주고 SOC를 더 깔아주면 기업이 올 거다. 그러면 기업이 오면 기업을 활동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황이 되고 그러면 이 동네는 다 부자가 될 거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전제는 뭐가 되죠? 기업이 와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 어디에도 물어본 게 없어요. 전경련 상공회의소에다 대고 우리가 경기 북도를 좀 발전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 어떤 법을 완화해주고 어떤 규제를 완화해주고 재정 지원을 뭘 해주고 SOC를 뭐를 해주면 어떤 기업들이 올 건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놓고 무턱대놓고 광역을 만들어서 공무원 수 늘리고 이거 늘리면요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내가 해보니까 이게 300만 이상의 도거든요. 인천광역시가 아주 비슷해요. 사이즈가. 지금 한 330만 좀. 인천광역시가요. 공무원이 1년 공무원 봉급이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요 도청 줘야죠. 도의회 줘야죠. 또 선관위도 또 가야 됩니다. 법원도 가야 됩니다. 도에는 광역이니까.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따라가는 거 다 하고요. 이거는 이제 고정비용 투자죠. 이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계속 러닝으로 나가는 인건비죠. 그죠? 이런 거 변동비죠.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이걸 다 세금으로 해줘야 되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먼저 해놓고 투자하기를 기대한다 아닙니까? 기대. 그러네. 그러면
이 고객은 니즈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투자한대요. 그럼 투자해놓은 거는 못 없애잖아요, 이거를. 아하, 예. 그래서 여기 비용 추계가 얼마 돼 있는가를 내가 경기도 자료를 우리 도의원을 통해서 받아봤어요. 내부 자료를. 그랬더니 야, 인건비라네요. 인건비. 자, 도가 하나 생기면 인건비가 얼마나 발생할 건가를 네. 해놨어요. 인건비란에 딱 한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지사 4억 4천, 도의회 의장 1억 5천 정도. 요렇게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거는 확실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인원에 대한 거는 추정이 불가하다. 이래서 계량화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놓고 그게 공문서라고? 이게 자기네 내부 나 공문이라니까요. 이런 정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이 공문이에요. 이게 내부 야, 자료라고요. 이거 심각하네. 이거 아니,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허술하게 광역도를 하나 더 만들겠다. 자, 지금 보세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예. 공무원 수 줄여라. 공무원들 더 열심히 일해라. 네. 그렇죠? 한 사람이 두목도 하고 효율적으로 일해라. 이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전반적인 국민의 정서라고요. 네. 그런데 경기도가 분도가 된다는 얘기는 비용이 반드시 이렇게 수반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아시면은 과연 이 경기 분도에 대해서 그러면, 찬성을 예, 하시겠냐? 이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때는 이런 행정비용 추가 발생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예. 투트랙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투트랙이 뭐냐면 경기 북도 발전하는 거 내가 반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분도가 먼저가 아니라 전경련 상공회의소 같은 기업 단체들을 먼저 도지사가 만나서 어떤 기업이 이쪽으로 올 의향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향 조사가 끝나면 네. 그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을 도가 없어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먼저 선행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경기북도 신설을 되기 전에라도. 그렇죠. 예. 이거 더 빠르죠. 이게 패스트 트랙이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걸 먼저 해라. 그리고 도 분도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 결과치를 보면서 하라. 알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 트랙은 뭐냐,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자. 아까 이거는 비도시권이거든요. 네. 이거는 수도권, 경기도 안에 있는 비도시. 이거는 경기도 안에 있는 도시의 문제. 이걸 제가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요? 아까 얘기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동일생활권에 있는 도시들의 네. 문제는 이제는 탑다운으로 하지 말고 바텀업으로 하자.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저 의사를 물어서 판단하자. 알겠습니다. 이 투트랙으로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반대론 중에는 이게 김포가 접점 지역인데 접경 지역, 북한과 그 군사분 계선을 맞닿아 있는 지역인데 이 김포가 서울이 되면 서울이 곧 북한에 바로 공격받는 곳이 되지 않냐? 이런 좀 황당한 주장도 있던데. 예. 그러면요. 네.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서울 시민은 그야말로 특별시니까 특별한 국민이고 경기도민은 위험에 노출돼도 되는 일반 시민이냐, 또 강원도민은 또 일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원도는요. 전쟁 끝나고 나서 계속입니다. 경기도하고.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주장하시는 분은 답을 하셔야죠. 글쎄 말이에요. 맞다. 그렇게 해야죠. 예. 하여튼 아주 회개망직한 논리를 갖고 지금 반대를 하던데 왜 이런 반대가 많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그 같습니까? 민주당에서 좌파들이 생성하는 거죠. 그 사람들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과는 햇볕 정책 내지는 좀 더 나가면 뭐 고려연방제 이런 것까지 밀고 나가고 싶은 그 사람들이 생성하는 거지. 이게 시민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생성해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오염시키는 거죠. 생각을.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오염이 됩니까? 그게 뭐냐면 올바른 판단이죠. 지금 뭐냐면 자기가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 누구라도 신이 아닌 이상. 그죠?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범위 내에서 권한 범위 내에서 말한 거예요. 균형 발전 이야기해야죠. 그죠? 그리고 국민의사가 중요하다 이야기해야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판단하에 올바른 결정에 동참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리고 행안부는요. 이게 행안부의 고유 업무이긴 하지만 실무는 서울시하고 김포시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행안부는 지금은 직접 요청이 없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포시든 서울시든 지자체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편입과 관련된 공문이 오기 전에는 의견을 낼 수가 없죠.
지금 의견 나온 거는 김동연 지사만 분도해달라고 공문이 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생각하고 묵히고 또 숙성시켜서 아까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슈는 선거 때 터트려야지 국민적 관심을 얻고 힘도 받는다. 그럼 선거 끝나자마자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그 이슈가 정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이 이슈가 공개화된 후에 김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은 어떨까 모릅니다. 네. 제가 정치하면서 젊은 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박수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그러셨어요? 젊은 분들이 명함 달라는 거는 내가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이 문제는 30, 40대 젊은 가장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과제였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게 뭐 그거 말고 더 있습니까 어떻게? 네. 예. 그런데 이 지역의 갑을 현역 국회의원은 다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좀 웃기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기 김기현이 조경태 여기 와서 자기랑 붙자 그러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정치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 재선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둘 다 초선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탄돌이처럼 바람 불어서 글쎄 말이야. 문돌이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아마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이 문제는 사실은 김포에는 절박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원론 동의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야 없이 이 문제의 진행 과정은 함께 논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의 이 문제에 관련된 공식 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김동연의 입장은 있는 것 같은데 김동연- 저게 민주당 입장은 아니잖아요. 공식 입장은. 공식 입장은 당대표가 해야죠. 예, 그러니까. 네. 공식 입장이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 내부에서도 이제 김두관 의원이나 이제 몇 사람이 네네. 지금 닥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 빨리 내야 된다. 우리 빨리 우린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는 당이니까 수도권의 지금 서울 편입 이 메가시티 이야기는 네. 선 긋자. 그러는데 이재명 꿈쩍도 안 하죠 아직. 왜? 할 말이 없거든요. 맞거든요 우리 의견이. 예. 의견은 맞거든요. 그런데 자기네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주장은 지방 분권이 더 앞에 있거든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거를 깨야 되거든 먼저. 그걸 깬다는 게 사실은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의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고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깨져요. 근데 얘네들은 이거가 잘 되면 여기가 소멸된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 조경태 의원이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당의 특위위원장이잖아요. 조경태 의원이 이게 서울만 메가시티가 아니라 부산도 메가시티, 광주도 메가시티, 다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은 서울 문제, 수도권은 수도권 문제, 지방은 지방 문제로 가자 하면은 사실 그런 주장이 가능해지거든요. 제가요. 네. 그럼요. 제가 오늘 이제 회의 때 이런 네. 의견을 냈어요. 세 권역으로 나누자.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그래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중부권은 강원을 포함한 세종, 충청권. 세종, 충남북. 그리고 남부권은 영남, 호남.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는요.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경기도가 도움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또 예를 들어서 부산권이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남부 중에. 그럼 부울경 아니면 부산하고 경남 뭐 하여튼 이런 얘기가 창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내부의 문제가 여기서 도출이 돼가지고 광역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고. 네. 500만이 안 되면요 도시공학상 자족도시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 도시공학에서 입증된 거예요. 500만이 안 되면. 근데 부산도 지금 300만 정도밖에 예, 안 돼요. 300만, 근데 1년에도 예. 거의 한 8만씩 준대요. 네. 그러면은 거기도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200만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부산조차도 자족도시가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논의 안 하면요. 이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논의가 다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논리가. 그 맞다고들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도 초메가 시티인가? 용어가 그래요. 이제 검토한다고 나오는 것 같던데 이제 손 드는 것 같아요. 좀. 사실은 이게 한 20여 년 전부터
전부터 지금의 이 3단계 지방행정 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면서 이런 미들레인지, 그러니까 500만, 600만 정도의 권역별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가자 논의가 한 20, 3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칙은 저도 맞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우리 국민 정서라는 게 있어요. 나는 경기도 사람이다. 아하. 나는 충청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지금 단계에서 원천을 없앨 수는 없고 그 정신은 살려놓고 하여튼 이제 마침내 효율을 찾아가야죠. 때가 돼서 이렇게 네, 이제 네, 이 문제가 이제 터졌습니다. 효율을 찾아가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민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무리 수도권이라도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 대한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을 또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네. 특히 우리는 집권 세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1차적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우파 진영 내에서 이런저런 혼선과 이견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좀 소모적이다.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미 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종북주사파들하고 치열하게 이 정책 투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쪽은 분명히 여러 가지 반대 논거를 가지고 갖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상황은 그렇다고 좀 보고, 그런 점에서 우리 당내의 이런 이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내부 토론 같은 것들이 좀 우리 특위를 통해서라도 빨리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아니 우리 당이라고 해서 균형 발전을 반대할 리가 있나요? 우리도 네. 마찬가지죠. 네. 똑같은데 단지 마치 자기네들 거인 양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논리를 이제 벽을 허물고 들어가는 거죠. 아하. 저희가. 예. 그런데 제가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명예시민입니다. 명예시민을 그냥 누가 이렇게 붙여준 게 아니고 그쪽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저 정상 명예시민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제가 거길 가보면요,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정말 고속도로 같지 않은 고속도로 같아요. 네. 그런데 거의 1분에 차 한 대를 교행할 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죠? 지금 호남에 저도 자주 가보면 고속도로는 아닌데 자동차 진짜 전용 도로들.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엄청 잘 나 있어요. 근데 차는 별로 없어. 자, 보세요. 그 1분에 한 대씩 지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지나가죠. 그죠? 교행이죠. 네. 자, 그럼 이 문제 해결은 이 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수도권에 출퇴근에 고통받고 6, 70년대도 아니고 저 버스, 10,000원 버스를 타고 하루에 2-3시간씩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논리냐 이거죠. 아, 그렇지. 이거하고 이거는 절대 연동돼 있질 않아요. 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 부분은요, 네, 네. 다른 차원에서의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별거 다 해봤잖아요. 뭐 공기업, 공기관들을 뭐 내려보내줘. 근데 안 가요. 네. 국민이 선택인데요. 그거는 내려보내되 국민이 뭘 선택하냐면 가족은 안 데리고 간다는 거죠. 아,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 먼저 왜 안 데리고 그래서 내려가는지. 심지어는 KTX를 너무 잘라서 그렇게 되니까 하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긋장 놓는 얘기인데, 왜냐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환경들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을 더 이쪽에 배려해주고 예. 이쪽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지, 얘네 문제 해결하는 거를 논의조차 못하게 윽박지르는 거는 내가 볼 때 이건 정치인들이 이거야말로 나쁜 정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홍철호 의원하고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가지고 아주 열띤 토론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정말 생산적인 토론으로 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늘 정쟁으로 얼룩진 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또 다른 정쟁의 소재로 전락할까봐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철호 의원의 앞으로의 활동, 이게 이제 시작점에 지금 지역을 지키고 계시고, 또 이 문제를 처음 이슈를 세팅한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의원님 오랜만에 만나뵀으니까 굽네 치킨 지금도 하세요? 그럼요. 동생이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굽네 치킨의 오너시잖아요. 동생이 이제 다 맡아서 합니다. 다 맡아서. 예.
그거 저 종북 주사파 정권 때 고생 안 하셨어요 혹시? 저희는 뭐 거의 상이란 상은 저희가 다 할 정도로 기업 자체는 점주들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서요. 뭐 시비 걸려고 하도 걸 게 없었구나. 세무조사 뭐 해봤지만 모범 없어 모범 기업 뭐 이렇게 제가 그거는 부끄럽습니다만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 뭔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내년 총선 5달 앞두고 있잖아요. 이것이 수도권 아주 뜨거운 이슈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전망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정치인은 이제 선거에 이기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당은 언제까지나 이제 어르신들, 우리 산업화 시대의 주인공들 이분들하고만 소통을 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비단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수도권 특히 이 김포 이제 37세거든요. 요 신도시 제 지역구 요 동네가 연령이 서울보다도 훨씬 굉장히 젊네. 10살 어리죠. 그렇구나. 자, 이분들하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로 3, 40대 아닙니까? 3, 40대 고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치 용어가 그래요. 우리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거 틀렸다 그래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3, 40대 분들의 눈물을 흘릴 때 같이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분들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의 문제를 3가지로 전 봐요. 하나는 자신의 문제, 자아 실현을 하기가 어려운 자기 자신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 살고 싶은데 변방 같은 느낌, 그죠? 거기다 대고 아까 그 서울 적경 이북 북한하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 이분들은 진짜 자존심 더더욱이나 자존심 확 상하는 거죠. 자존심을 살려주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출산도 하시고, 그죠? 또 키우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욕심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3번째 문제는 교통 문제를 포함한 이분들의 삶의 질을 올려줘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는 임금도 있고 노동 근로시간도 근로 조건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공감하고 이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민주당보다 우리가 하자들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우리는 원래 뭔가를 개선시켜주는 정당이고 쟤네들은 그저 구호 가지고 하는 정당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시승식을 가셨어요. 그래요. GTX 새로운 차 시승식 가셨는데요. 저 이거 보면서요 뛸 듯이 기뻤어요.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계속 민생을 살펴주시면요. 이제 외교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세일즈는 많이 하셨어요. 그럼 이제 좀 내부 아까 그 아픈 데가 어딘가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몸소 체험하셔 주셔야 되거든요. 보고받지 마시고. 근데 이거가 아주 중요한데 이거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김포 같은 곳에 우리 윤 정부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요. 컴팩트 시티 이거 이제 발표했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신도시 발표한 거거든요. 김포가 4만 5천 가구. 근데 이거 하시면서 5호선 연장을 같이 발표해 줬어요. 그러니까 철도 계획까지 같이 줬다고요. 이게 처음입니다. 다른 데는 다 도시계획만 발표하고 거기 들어가는 도시 인프라는 그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다 부족이었죠. 그래요. 그 이번에는 윤 정부가 이렇게 잘해놨는데 잘해놓고도 대통령께서 더급한 외교 국방 쪽에 가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도 않거니와 누가 시선을 안 돌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2가지입니다. 3, 40대의 고민을 우리 당과 정부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주자, 공감해주자, 눈물을 같이 흘려주자.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다녀주시면요 본인이 모르셨던 거 알 수도 있고요 안 보이던 거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교 쪽은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시간을 할애하실 만한 시간도 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그 2가지만 하면 저는 내년 총선은요 점점 선거 날짜가 다가오면 우리 쪽으로 올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뭐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보궐선거 후에 민생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일주일 열흘쯤 되거든요. 네. 그 사이에도 민심이 바뀌어요. 이것도 민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편입도. 그래서 민심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런 민생 특히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함께 웃고 울고 함께 챙기는 그런 행보를 좀 계속 해주셨으면 공단 좋겠다. 같은데 시장 같은데 가시면요 그냥 가서 아나운서 저 말하시고 나오시지 말고 가셔서 점심 같이 먹고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러시면 그래. 금방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요 천성적으로 똑똑하고 착해요. 그래서 아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속으로 오시는구나. 네. 이거죠. 이게 먼저여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포 이게 참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에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 수도권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 김포에서 메가 서울 프로젝트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 이슈를 제일 먼저 제기하고 우리 홍철 말씀대로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 저 바다까지 지금 그 파도가 밀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홍철호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자, 마무리 짧게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우리 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직접 이렇게 김포까지 오셔서 현장 리포트도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하고 한 몸이 되시면요, 한강 수은 시대에 열 수 있고요. 한강을 통해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인천 시민까지도 다 좋아지고요. 또 우리 서울에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 우리 젊은 가정 어머니들, 우리 김포는요, 가용지가요, 60%입니다. 서울의 반만 한데 60%가 우리는 쓸모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에는 용인 에버랜드 같은 어마어마한 아이들의 놀거리 장터가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 그런 그 큰 없어진 서울대공원 같은 것도 좀 만드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과 김포가 한 몸이 되면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한강이 서해안으로 나가는 그 입구가 여기 김포군요. 아라뱃길 통해서 나갑니다. 예, 아라뱃길로. 그럼 뭐 농담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주말에 웬만하면 남쪽으로 안 가요. 오고 가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북쪽으로 옵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 문제도 상대적으로 이런 가용지 말씀도 하셨는데 이 김포, 파주, 고양 이 넓게 펼쳐진 이런 곳이 앞으로 서울의 발전이나 우리 수도권의 발전에 정말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포에서 홍철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경기도 김포에 나와 있습니다. 김포 갑 당협위원장 박진우 위원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고생하셨는데 그때 최연소셨던가요? 네, 그때 최연소였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최연소 당협위원장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예, 3년 6개월 쉽지 않은 기간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폭정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우리 박진호 위원장 당협 명의로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채택 축하 뭐 이런 플래카드도 걸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축하할 그런 일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그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경기 북도가 됐을 겁니다.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 도민이 될 뻔했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서울특별시로 편입한다는 당론을 당에서 채택을 해줘서 네. 저희는 김포 시민들은 아주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북도로 가거나 서울시로 가거나 김포는 그냥 여기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경기 북도로 갔을 때는 저희가 간다고 한 이제 법안에 발의된 시 군구를 보면 한 11개 시군구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거의 네. 저희가 유일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지리적으로나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서도 우리가 북도로 가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했고 그리고 네. 북도 남도를 떠나서요. 분도에 대한 그 공감대,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하,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주민들이 이런 주민분들도 계세요. 와, 진짜 가만히 있다가는 가만히 있었다가는 우리가 진짜 북도로 갈 뻔했다.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시만 아니라 지금 김동연이가 경기 북도를 얘기하지만 나는 경기 북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군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경기 분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저랑 이제 을 지역의 홍철 위원장이랑 김병 시장의 생각은 처음부터 우리는 분도가 된다고 했을 때에 대한 우린 대비책은 서울로 가는 편입이다. 아하. 계속 이 이야기를 진짜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고. 그러면 꽤 오래전부터 서울 편입 얘기를 해왔다는 예, 뜻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저 현수막 전에 경기 북부 안 된다라는 저희가 현수막을 3개월 전에 이미 걸어놨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는 거의 비아냥과 조롱뿐이었죠.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때는 아무런 매체에서 다루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당에게 건의했고 설득시켰고 당에서도 봤을 때도 아 이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김포만큼은 네. 사실 저희만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 뭐 여러 곳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당에서 검토를 또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김포가 서울 편입 얘기를 하니까 경기도 하남에서도 바로 서울시 편입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 도시에서요. 자, 그런데 경기 북도가 아니라 서울시 편입이 우리 김포 시민들한테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오래전부터 주장해 오셨다는 건데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우선 생활권 이제 네. 저희 당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생활권 자체가 김포 시민들은 사실 10년 전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0년 전에 저희 인구가 뭐 10만 대였다면 지금 50만이 다 됐거든요. 50만 인구인데요. 그럼 이 30만의 인구가 갑자기 어디서 들어왔냐? 다 서울에서 유입된 인구들이에요. 그래요? 그 인구들이고 저희가 81%가 서울로 출근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까?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생활권이다.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고 당연히 시민분들께서도 만약에 우리가 수원이었다면 수원에는 뭐 큰 대기업도 있고 거기서 다 자급자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족적으로. 네, 자족적으로 다 되지만 김포는 지금 여기서 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김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네. 생활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장을 쭉 해왔던 겁니다. 그래요. 80% 가까이 서울 출퇴근을 합니까? 네. 그 정도로 이 출퇴근율이 높은 줄 몰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통 문제가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적어도 출퇴근하는 우리 김포 시민들한테는 교통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바로 그 교통 문제를 그동안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선거 때 제가 저번에 총선 나왔을 때 가장 큰 공약이 교통에 대한 공약이었습니다. 아하, 예. 지하철 5선, GTX-T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때 막 오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때 당시에 민주당 후보들 시절에는 지금 2명 다 당선이 됐지만 그분들은 5호선, GTX-D 이런 거 조기 착공하겠다 이야기했던 분들이 아하.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네네. 문재인 정권 때, 박원순 서울시장 때, 뭐 이재명 도지사 때, 네. 또 여기 김포에 뭐 김포시장 민주당 시장 때 그런 거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거든요. 예. 지금 오시다 보면 489도 따라 쭉 있는 그 경전철이란 두량짜리 무인 경전철이 우리 김포의 교통을 더 마비시켰던 거예요. 그게 1조 5천억이 들어간 예산인데 네. 거기에 혼잡률 뭐 워낙 많이 이야기들 나와서 혼잡률 285%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동행버스도 좀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네. 70번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혼잡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네. 낮추면 낮출수록 이용객이 더더더 늘어나서 혼잡률이 그렇게 낮아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면 그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2량짜리 기차를 놓을 생각을 했을까? 그때 선거가 앞에 있었습니다. 예. 선거가 앞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를 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걸 놔버린 거예요. 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그래서 그런 뼈아픈 진짜 너무나 김포 시민들께서는 분노하는 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급해서 2량짜리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역사 정도라도 좀 길게 만들어 놓고 그러지. 역사도 딱 거기에 맞춰 놓는 바람에 이제 기차 갖다 붙여도 역사가 그걸 수용 못하게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 플랫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증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하, 증차도 예. 위험 때문에 그 네. 분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김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5호선
이 김병수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또 네. 오세훈 시장이랑 바로 합의를 했고 네. 강서구에 있는 건폐장 우리가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서 5호선 연장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네. 지금 이제 진전준에 있고 노선 합의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저 시퍼런색 그 플래카드는 5호선부터 뭐 완성해 놓고 해라 뭐 이런 식의 플래카드를 갖다 붙여놨던데 그 5호선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선 합의만 남았는데요. 노선 네. 합의라는 것이 왜 노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네. 그 저희가 지금 원래 우리가 주장했던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은 지금 그 인천이랑 노선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강에선 지자체 간 합의가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가 한정거장을 그쪽으로 경유해서 오게 되는 노선입니다. 김포까지. 근데 느닷없이 저희가 건폐장 이야기 막 합의 이끌어낼 때 아무 이야기 안 하다가 느닷없이 큰 국자 형태로 세정거장을 더 우리에게 달라. 가는 길에 그게 또 돌아서. 인천시 요구입니까? 네, 인천시의 요구인데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있는 골드라인을 타고 김포공항 가는 것보다 5호선 타고 김포공항 가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역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행열차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급행열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의 주장인 거고 인천은 아니 여기 이렇게 가는 길에 몇 정거장 더 주면 얼마나 좋냐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합의가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단기 용역을 놓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그 결과가 11월 말 정도에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노선 확정을 지어주면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와서 빨리 예타 면제를 해주겠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현수막 붙인 거는 우리가 무능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정권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예타 면제 뭐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와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후보 시절에 여기 김포 풍무역에서 골드라인을 타고 갔어요. 어제 그 광역철도 거기서 간담회 하실 때도 골드라인 내가 타보니까 정말 힘들다 이 말씀하셨던 게 후보 시절에 풍무역에서 와서 타고 여의도 가서 출근해서 그날 바로 5호선 공약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5호선, 9호선, 2호선 여러 가지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마음이 많이 급하겠죠. 많이 급하니까 이거 갑자기 서울로 간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5호선도 지금 잘 진행될 것 같으니까 좋아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우리가 서울 편입 이야기 한다 했을 때 선동했던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5호선 안 되니까 너네 서울 편입 주장하는 거지. 이제 이 이야기가 첫 번째였거든요. 한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이제 그게 가짜 뉴스였고 거짓말이라는 게 또 들통날 겁니다. 그 예타 면제는 뭐 문재인이가 상습적으로 했던 건데 거의 모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곳에다가는 예타 면제를 막 선물 뿌리듯이 뿌렸잖아요. 근데 이 김포는 안 했네. 안 했어요. 그만큼 관심 바뀌었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 선거 나왔을 때 김포 이런 데는 2, 3억이란 발언 때문에 한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 분들의 인식, 김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로 편입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은 되는 겁니까? 사실 편입과 이 5호선 문제는 아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나로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5호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 확정만 남은 상태고 5호선 일로 가야 된다는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 편입과 관계없이 그렇게 추진이 될 거다. 맞습니다. 별개로 어제 또 원희룡 장관이 직접 그렇게 발언도 했고요. 이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서울 편입을 우리 김포 시민들 절대 다수가 원한다고 그러던데 그 원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도 있고요. 교육의 문제도 있고요. 이제 또 우리 김포가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 편입한다 했을 때 우리가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 서울도 분명히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서울 시민들도 설득이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충분히 설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개발도 한강 하구까지 다 개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항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서울시가 항구가 생기는 거죠. 서울시에. 맞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전체 면적의 62%가 가용지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서울의 그 땅을 보시더라도 가용지가 60% 이상 되는 그 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김포는 발전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는
우선 첫 번째는 북도로 가던 걸 서울로 트는 것을 가장 환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북도로 가든 이제 서울로 가던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럼 어느 게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냐. 그건 오늘 경기도에서도 발표했죠. 이제 반박한다고 발표했고 우리시도 발표했어요. 그럼 이제 시민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지금 고교 편지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경기도에서 발표한 거 좀 전에 기사가 나서 잠깐 보니까 농어촌 특별 전형 없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학생들 경우에 학생들 예. 농어촌 특별 전형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네네. 농어촌 특별 전형이 5년 동안 700명 정도가 혜택을 봤어요. 5년 동안 700명 정도가 혜택을 봤는데 우리가 네. 앞으로 서울로 편입됐을 때는 지금 뭐 자사고나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예. 교육의 다양성이 더 생기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지 우리 김포를 이사 왔을 때 우리 자녀가 농어촌 특별 전형을 써야 되니까 이사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김포에 살다 보니 그리고 네. 김포에 농어촌 특별 전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6년을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위해서 그래서 5년간 700명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말 핀트를 잘못 잡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김포 시민들이 그런 걸로 전혀 동요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교통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제가 그 원희룡 장관한테도 제안했고 이번에 당대표 왔을 때도 제안했던 게 지금 지하철 5호선이 만약에 저희가 지금 안대로 해서 예타 면제되고 차근차근 진행해서 컴팩트 시티가 완공됐을 때 입주 시기에 맞춰서 30년, 31년에 완공이 될 건데요. 네. 그때 되면 인구가 70만, 80만이 돼요. 그러면 골드라인 5호선이 또 똑같은 혼잡률이 포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촌에 지하철 2호선 연결해야 되고 9호선도 같이 연결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올림픽대로 지하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안을 드렸고 지금 긍정적으로 모든 걸 다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와서 서울 편입되면 5, 9호선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또 우리 당 누군가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김포 시민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들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김포가 가용지 60% 이런 곳은 없다 이랬는데 이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시는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김포의 가용지를 어떤 용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여기에 많은 이제 저희가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와서 신도시 추가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처음 발표한 곳이 컴팩트 시티라는 곳입니다. 예. 김포 한강 2 컴팩트 시티인데요. 이 컴팩트 시티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서 큰 회사들이나 이런 이제 뭐 R&D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김포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게 지금 김포거든요. 그 컴팩트 시티는 위치가 어디예요? 누살리라고요. 여기 아까 홍철 의원님의 지역구예요. 그쪽 신도시 쪽에? 신도시에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좀 더 들어가요? 조금 더 들어가면 통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통진? 통진 못 가서 누살리 일대가 이제 컴팩트 시티. 그쪽이면은 지금 거기 그냥 농촌 지역 같은데? 그렇죠. 거기는 지금 거의 그 지역을 이제 컴팩트 시티로? 그래서 지금 지하철 5호선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모든 인프라가 지금 사실은 김포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아파트만 쭉쭉쭉쭉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김포 내에서 어떠한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해도 어떤 뭐 우리가 창업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하다못해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겉만 번지르르한 이 김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김포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그래요. 김포의 서울 편입이 이슈가 된 이후에 김포 시민들 반응 좀 전해주세요. 김포 시민들 반응은 이제 제가 만난 시민분들이나 여러 가지 카페에서 반응들은 거의 70% 80%는 너무 환영한다. 그리고 20% 정도는 이제 진짜 될까? 진짜 될까? 요 정도고요. 반대는 저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무슨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근데 여기 김포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또 종북 주사파들의 정체도 아직 잘 모르고 그쪽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 이재명 지지자, 김동연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반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조차 찬반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저께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쭉 이야기를 들면서 아니 그래서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 지금 일요일날 두 명의 김포의 국회의원이 뭐 긴급 기자회견 이러면서 기자회견 했거든요. 그거 좀 웃기는 소리 했잖아요. 말도 저기 김계현이하고 조경태 와서 나랑 붙자 뭐 그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동네 양아치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넓게 뭐 보겠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 편입하는 거 반대도 못하고 찬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회의원들조차.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뭐 직을 걸고 반대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되냐. 또 오늘 또 어떤 젊은 민주당 지지자가 또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아주 민주당 내에서도 이 김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주 하고 곤혹스럽겠네. 곤혹스러워서 예. 자기들이 5호선 뭐 지금 지하철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야기하는데 아니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하는 거랑 우리가 예타 면제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랑 그냥 어떠한 곳이 더 신뢰가 가는지는 이제 시민들께서 판단하시죠. 예타 문제는 국회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겁니다. 아니 저것들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고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일 때 김포시장도 저 좌파였을 때 예. 그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안 했지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제가 봤을 때 저의 그냥 생각에는 다음번에도 무조건 대통령이 우리 당이 되고 시장도 자기네가 되니까 이제 다음 총선 앞두고 이거를 총선용으로 좀 쓰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도 이게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시민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포 시민들 절대 다수가 우리는 서울로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죠. 이게 뭐 경기도에 있으라고 날 때부터 뭐 머리에 도장 찍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박진호는 경기도민하고 꽝 찍어 놓은 게 아니잖아. 서울에서 살면 서울 시민이었다가 경기도 가면 경기도민이었다가 인천 가면 인천 시민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서울로 가겠다 그러면 서울로 가는 것이고 하남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서울로 가겠다 그러면 가는 거죠. 문제는 그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진호 위원장의 말씀으로는 우리 김포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서울 편입을 원한다. 지금 김포에 사시는 이 김포 시민분들이 김포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달라요. 왜냐하면 그 신도시가 처음 입주되고 오신 분들은 여기가 내 자녀들이 다 고향이 됐어요. 그리고 김포시는 지금 자가 비율이 한 59% 정도 됩니다. 일반 수도권이 한 50% 정도거든요. 조금 높죠. 자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내 아이들 또 혹시 제2의 고향이 돼버린 곳이 김포예요. 김포에 살다 보니 사실은 출퇴근만 조금 힘들 뿐이지 너무나 평화롭고 범죄도 많이 없는 도시고 너무나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포시 평균 연령이 40세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이 김포에 있기 때문에 김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먼저 이제 싸움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남북도를 나눈 바람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 편입을 이야기하니까 시민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상식선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뭐 김포도 자주 오지만 또 강화도를 자주 가기 때문에 강화도 가기 위해서 또 김포를 거쳐서 가는데 갈 때마다 김포가 참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 같다라고 저는 느껴요. 여기 서울에서 막 들어와서 신도시 쪽 그 차가 많이 다니는 곳 말고 조금만 벗어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반대론자가 말하기를 김포는 접경 지역인데 북한과 직접 맞대고 있는 곳인데 김포가 서울이 되면 서울이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 지점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저는 저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어가지고 그 봤는데요. 그러면 그게 여기가 서울이면은 포격을 안 당하고 여기가 경기도면 포격을 당한다는 소리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좀 그게 그 접근 자체가 지금 분단국가를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접근 자체가 얼마나 유치한 접근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그건 자칫 잘못하면 말이에요. 경기도니까 좀 공격당해도 되고 서울은 공격당하면 안 되고 이렇게까지 비화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심각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둘러싼 지금의 공방이 있잖아요. 이게 좀 너무 수준이 낮다. 너무 좀 천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뭘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김포 시민 절대 다수의 희망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법적 절차도 많이 거쳐야 되고, 또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아무리 김포 시민들이 원해도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 지금 이걸 추진해 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언젠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박진호 위원장 어떤 각오로 임하실런지요? 제가 그 6년째 여기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김동연 지사가 아마 분도론을 갖고 올 거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는 이 서울 편입에 대한 걸 세우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교통난에 허덕이는 우리 김포 시민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고, 사실 저 골드라인은 예견된 문제였거든요. 인구 증가 대비 저 2량짜리는 안 된다고 누구나 예견하고 다 말렸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뛰겠다. 그래서 지금 5호선, 2호선, 9호선 여러 가지 일들을 착착착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정 중에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포만 많이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를 시발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메가시티 관련된 이야기가 좀 폭넓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잘 진행해냈을 때 또 타 시군구도 이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방송 나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 아까 수준 낮은 그 논리들을 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폄하시키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번 선거에서 많이 또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우리 서울 편입을 해내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온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됨으로써 또 이게 김포시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하남시, 광명시, 고양시, 부천시 하는 주변 도시들의 시민들도 지금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500만 명 가까운 경기도민들의 문제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민 500만 명의 문제면 경기도 전체의 문제고 수도권 전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점에서 이 서울 편입 문제, 또 메가 서울 프로젝트 문제는 이번 선거에 이미 핵심 이슈가 돼버렸고, 그리고 선거 때마다 수많은 이슈들이 나타나지만 그중에 핵심 이슈 한두 개가 선거판을 규정짓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 프로젝트 또는 서울시 편입 문제가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거다.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끌어들일 거다, 빨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서 그 문제의 출발지에 서 있는 우리 박진호 위원장 그리고 홍철호 위원장의 앞으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시민들의 목소리, 김포 시민들의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현장 취재 박진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합니다. 하여튼 이 지하철 5호선 문제 관련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여드렸던 신뢰처럼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인천시와 노선 합의가 아니고 우리 김병수 시장과 이제 제가 선대본부장 했을 때 김포 경찰서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야 될 시점에 인천과의 그 노선 합의가 조금 지연돼서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김포 시민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울 편입이 5호선이 안 돼서 그랬다는 이유, 정말 좌파의 선동에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성국 박사님이랑 방송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저도 김포에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song.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 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화이팅!